수빈, 민지, 장미까지 이 사람들 한국인 아닌가요? 이름만 보면 한국 사람 같은데 사실은 베트남 연예인들이라고 합니다. 수빈 황선으로 활동 중인 이 가수의 본명은 응우옌 황선이죠. 예능 활동을 주로 하는 응우옌티와는 화민지라는 예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이유를 닮아서 유명해진 베트남 여가수도 장미라는 활동명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들은 대체 왜 한국 이름을 가져다 쓰는 걸까요? 물론 우리나라 아이돌도 한국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영어로 된 닉네임을 사용하고 있긴 합니다. 에스파칼이나 소녀시대 써니, 레드벨벳 아이린을 예로 들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는 해외에서 활동하기 위해서죠. 대부분의 한국 아이돌들은 해외 인기도 있기 때문에 발음하기 어려운 한국 이름 대신 영어 활동명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베트남 연예인들은 발음하기 어려운 한국식 예명을 쓰고 있는데요. 베트남 연예인들이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는 추세도 아닌데 왜 한국식 예명을 가지게 된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베트남에 불어닥친 어마어마한 한류 때문입니다. 한국이 베트남에서 알려지게 된 계기는 1992년 말부터 2000년 초쯤이었습니다. 이때 한국 드라마인 겨울연가, 대장금 등이 크게 인기를 얻게 됐죠. 드라마와 영화로 시작된 한류는 드라마 삽입곡과 한국가요, K-팝 등으로 확장되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한국의 트로트도 유행하기 시작했는데요.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개최한 2023 베트남 한류 동향 변화 조사에서 이명웅이 1등을 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명웅은 베트남에서 공연한 적도 없습니다. 이명웅의 실생활을 담은 다큐멘터리 I'm 히어로도 방영되지 않아서 놀랍다는 반응이 속출하고 있죠. 하지만 이명웅의 인기가 순식간에 많아지고 있으며 베트남 팬들로 구성된 이명웅 온라인 커뮤니티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베트남의 한류가 정점을 찍게 된 것은 박항서 덕도 컸는데요. 박항서가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임명돼 엄청난 성적을 기록하면서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인들이 한국 드라마를 좋아하거나 한국 노래를 즐겨 듣는 데서 그치지 않은 것입니다. 베트남 기업보다 한국 기업을 선호하며 한국어를 배우는 일이 늘어났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영어를 배우는 게 필수가 된 것처럼 베트남에서는 한국어를 배우는 게 필수가 되어버렸습니다. 호찌민시 한국교육원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이 매년 200명씩 증가하고 있죠. 그 결과 베트남에 있는 24개의 대학에서 한국어학과가 개설되었습니다. 한국어학과를 입학하는 학생 수가 점점 많아지고 있어 호찌민시 인근 지역에 있는 12개 대학에서 4,700여 명의 학부생들이 한국어학과에 재학하고 있습니다. 호찌민시뿐만 아니라 베트남 전국에서 1만 명의 학생이 한국어를 전공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대한민국에서도 외국어를 배우는 일이 빈번한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거리가 밀접해 있는 일본어나 중국어를 주로 배웁니다. 하지만 베트남에서는 한국과 가까운 것이 아닌데 한국어를 필수로 배우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중학생들이 한국어를 외국어로 선택하고 있어서 베트남 한국어능력시험 응시생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호찌민시 한국교육원에 따르면 베트남 중남부 지역 토픽 응시자 수가 2016년 7,161명에서 2018년 12,479명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죠. 베트남시 자체에서 한국어능력시험 시험 횟수를 연 4회에서 5회로 늘릴 정도로 한국 열풍이 대단한데요. 이 열풍은 한국 유학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이름 장미로 활동 중인 베트남 여가수도 어머니가 한국 유학 1세대 출신이라 그 영향을 받았다고 인터뷰했었죠. 장미는 어릴 때부터 한국어 교육을 받아서 한국어 능력이 출중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베트남 여가수 장민의 어머니가 특이한 것이 아닐 정도로 한국으로 오기를 희망하는 베트남 유학생 수가 많다고 하는데요. 2018년 교육부 외국인 유학생 통계 자료에 의하면 베트남 유학생 수가 27,061명에 달한다고 하죠. 2015년 때보다 19% 증가했으며 그 수치는 6배 이상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많은 베트남 학생들이 한국으로 유학 가기 위해 경쟁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내에서 사교육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나라에서 정식으로 인정받지 못한 한국 유학 알선 기관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알선 기관들이 한국 유학을 보내주겠다면서 베트남 학생들을 속이는 일까지 벌어진 것이죠. 이처럼 사기 피해를 본 학생들이 늘어나는 와중 한국에 몰래 들어오는 베트남 학생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불법 체류를 하더라도 한국 유학을 마치겠다는 추세에 한국 법무부까지 나서고 있는데요. 결국 한국에서 유학생 비자 발급 조건을 강화해서 불법 체류 유학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베트남 내에서는 한국어를 잘하는 인재들이 크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6,700여 개의 한국 기업이 베트남에 진출하여 현지인 약 150만 명을 고용하고 있는데요.
베트남 사람들이 모두 다 한국 기업에 취업하려고 난리죠. 대한민국 학생들이 삼성, LG, 롯데와 같은 대기업에 취업하려는 것처럼 베트남 학생들이 한국 기업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이 베트남 기업보다 더 많은 연봉을 주고 더 좋은 복지를 제공해주기 때문에 모두들 한국 기업만 찾고 있는 것인데요. 한국 기업에 가지 않더라도 한국어를 쓸 수 있는 인재라면 대우가 달라집니다. 또래보다 월등히 높은 연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국어를 필수로 배우려고 하죠. 실제로 일반 식당에서 홀서빙을 하면 월에 35만 원도 받기 어렵지만 한국어를 조금 할 줄 알면 50만 원, 통역 수준으로 하면 70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죠. 그래서 베트남의 많은 청년들이 낮에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밤에는 학원이나 어학당에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베트남이 한국에 미쳤다는 말이 딱 어울리는데요. 이러한 현상은 베트남 내 취업 현황뿐만 아니라 베트남 남성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베트남 남성들이 한국 드라마나 K-팝 아이돌을 보고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면도기, 헤어왁스만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남성들처럼 보이려고 스킨케어, 자외선 차단제, 화장품, 향수 등을 소비하게 된 거죠. 글로벌 리서치 기관 유로모니터에서 베트남의 남성 그루밍 시장이 2025년까지 연평균 9% 성장해 3억 3,950만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추측할 정도입니다. 2020년 6월 시장 조사기관 피코디가 44개국 9,3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자 베트남 남성이 1인당 연평균 173달러의 화장품을 구입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베트남 현지 내에서 한국 연예인들처럼 매끈한 피부와 부드러운 인상을 가진 남성을 선호하면서 생긴 변화죠. 베트남 뷰티 시장에서 남성 소비자가 늘어나게 되면서 한국이 크게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4년 동안 연평균 40.5%씩 수익이 증가하면서 한국이 최대 수입국의 자리를 5년째 유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한국 아이돌을 닮은 남성 뷰티 인플루언서 디오바 록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디오바 록은 39만 6천 명의 유튜브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디오바 록은 한국 브랜드인 이츠스킨, 라네즈, 설화수, 3CE, 끌리오를 주로 사용하며 K-드라마에 등장하는 여성 주인공의 청순 메이크업 튜토리얼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디오바 록만 한국 화장품을 사용해 인기를 얻은 것이 아닙니다. 헤어 디자이너 후안 투안이 올린 한국 남성 헤어 영상이 엄청난 조회수를 받기도 했죠. 베트남 남성이 사용하는 뷰티 제품 1위가 한국산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베트남 내에서 잘 알려지지 않는 화장품 브랜드도 한국 연예인들이 사용했다고 하면 TV 방송이나 인플루언서들 사이에서 언급되고 있죠. 이만큼 베트남 내에서 한국 화장품이 크게 주목을 받으면서 한국 화장품을 흉내낸 가짜가 판매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자 베트남 소비자들이 화장품 공식 브랜드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옴니채널에서만 정품을 구입하고 있는데요. 이게 다 한류 열풍 때문이라는 사실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베트남 일반인조차 한국인 남성처럼 꾸미고 연예인들은 한국인처럼 이름을 바꾸고 있는 이 상황이 신기하지 않으신가요? 이러다가 베트남 연예인이 한국어를 유창하게 하는 일이 벌어질지도 모릅니다. 머지않아 한국인들이 베트남어를 못해도 편안하게 베트남 여행을 할 수 있을 것 같네요.